중국에서 이른바 문화 공정이 시작이 됩니다. 한국 같은 주변 나라에 있는 문화들을 다 중국의 메인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게임을 잘 만들어? 그러면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본격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공정에 이제 한복이라든지 한식 같은 것들 중국 문화로 이제 편입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김정태 교수입니다. 검은신화 50은 2014년부터 이제 설립된 게임 사이언스라는 회사에서 세 번째로 만든 게임인데요. 텐센트 출신의 개발자들이죠. 6년간 약 750억 원 정도가 투자된 게임이라고 해요. 뭐 주목할 만한 것은 3일 동안 1000만 장이 팔리고 2주에 1800만 장을 팔았다. 뭐 대략 한 1조 정도 추정되는 그런 매출을 올린 상당히 매출 신기록을 세운 게임이죠. 검은신화 50이라는 거는 50이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른바 손오공, 즉 서유기죠. 중국의 이제 4대 기서라는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 액션 RPG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손오공 모티브로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삼장법사라든지 사오정이라든지 저팔계 뭐 요런 그 많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익숙한 소재의 게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에 검은 신화 이렇게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을 준 게 좀 특징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검은 신화 50 스토리는 손오공이 죽은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뭐 결론은 손오공이 이제 죽으면서 이제 흩어진 6개의 이제 영혼을 모아서 환생시키면서 이제 떠나는 모험 여행. 사실은 이런 류의 게임들을 아까 액션 RPG라는 이제 장르로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롤플레잉이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임이면서 여러 이제 지역이나 뭐 미로나 이런 데를 탐험을 하면서 그리고 일종의 이제 보스전들이 압권인 게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손오공이라는 그 소재 신화의 어떤 스토리텔링과 게임의 재미를 절묘하게 구현한 아주 잘 만들어진 게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특기할 만한 것은 이제 실사 영상 애니메이션이죠. 이 완성도가 국내의 웬만한 게임의 완성도를 능가한다라는 거고 일본이나 미국에서 잘 만든다는 게임 정도의 퀄리티까지 올라왔다 이런 면에서 시네마틱 연출이 상당히 출중한 액션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플레이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반에 이제 시작되는 도입부 영상이라고 하죠. 컷신이라고 이제 전문용어로 불리우는데 그 컷신 영상과 게임 플레이 화면 간의 어떤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른바 심리스한 연출이 상당히 게이머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하게 내는 그런 부분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외관적으로만 어떤 화려한 그래픽이 장점인 게 아니라 이 50 개발진들이 이른바 문해력이죠. 서유기라는 그 고전을 잘 고증하고 재해석하고 그 다음에 게임으로 잘 재현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돋보이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좀 이러저러한 진행상의 이제 버그 같은 것들이 조금 눈에 띄는데 그 부분들은 아마 금방 수개월간에 아마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게임 플레이를 해본 분들은 깜짝 놀랐을 부분들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VFX라고 하죠. 비주얼 이펙트 부분에 처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오공 그 주인공 캐릭터의 뭐 여기 게임에서는 뭐 주인공 사오기 때문에 이제 천명자라고 등장하는 캐릭터죠. 그 천명자의
터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결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발자들도 사실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상당히 잘 만든 게임이다. 그다음에 이제 여타에 등장하는 오브젝트들이죠. 게임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잘 연출을 하고 묘사를 했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떤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360도 회전을 해서 봐도 아주 그 뒷모습, 옆모습이 잘 구현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구석구석 잘 연출된 게임이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게임을 사실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액션 어드벤처 혹은 액션 RPG라고 볼 거냐, 소울 라이크 장르라고 볼 거냐, 뭐 의견이 좀 갈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액션 RPG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 액션 RPG, 특히 이제 이 50을 만든 개발진들이 사실 본인들의 이제 초반부 인터뷰에서, 출시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갓 오브 워라든지 뭐 몬스터 헌터라든지 이런 보스전 게임의 어떤 오마주격인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았다라고 이제 인터뷰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모방이라고 볼 거냐는 저는 뭐 그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하지 않고 그 이른바 이제 액션 RPG 중에서 보스전을 조금 더 그 몰입감 있게 연출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갓 오브 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게임 최초에 출시한 게 거의 20년 가까이 되죠. 2005년경에 이제 그리스 신화 배경으로 나왔을 때 사실 그때도 콘솔 게임 매니아들한테는 굉장히 환호성을 질렀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한데요. 그로부터 이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긴 했습니다만, 갓 오브 워 같은 경우도 이제 초반에 나왔을 때는 이제 이른바 소위 동영상 부분하고 게임 플레이 부분이 이제 약간 좀 이질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연출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뭐 그리스 신화, 이제 원래는 이제 스파르타 그쪽 이제 전쟁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게임으로 시작을 했다. 이제 그리스 신화 전반에 걸쳐서 북유럽 신화까지 이제 세계관을 넓혀 갔다고 한다면 그러한 이제 세월에 거친 20년 가까운 세월의 어떤 그 기술력 노하우 같이 5편, 6편 정도를 출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단박에 따라잡을 정도의 어떤 수준을 높였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요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거 말고 뭐 다크 소울 시리즈라든지 뭐 엘든링 같은 어떤 소울라이크류의 게임들의 어떤 장점들도 잘 구현을 해서 굳이 표현한다면 뭐 소울 라이트 정도 저는 그런 표현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 언론에서도 이제 콘솔 게임이 우리가 갈 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콘솔 게임을 제대로 잘 만드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기술력과 그다음에 노하우, 그다음에 어떤 그 해당 디바이스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점철되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50 개발진들이 이제 6년 정도의 개발 기간이 걸렸다는 부분에서 이게 상당히 어떤 축적된 기술력 이런 것들을 농축해서 낸 어떤 잘 만든 게임이다. 근데 이제 요거는 역사가 약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하고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제적 환경이나 뭐 이런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단 한번 우리 게임 한번 잘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그쪽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개발비를 추산하기를 한 750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750억이라는 금액은 우리나라의 2025년도 내년이죠. 내년 게임 산업 전체 지원액을 능가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개발비하고 한국의 어떤 개발비 수준을 고려한다면 요거는 1,000억 가까운 정도의 투자비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이 콘솔 분야에서도 이제 나타냈던 거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그 텐센츠라는 그 회사에서 어찌됐든 스핀오프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엔 약간의 역사가 있는데 한일 그 월드컵이 2002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2002년도 전후로 해서 상당히 많은 한국과 중국 게임사들 간의 교류가 또 펼쳐집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국내 이제 온라인 게임들이 굉장히 부흥을 이르던 때였죠. 그러니까 리니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한국에 꽤 많은 바람의 나라 리니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뭐 퀴즈라든지 뭐 이런 게임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날 때 중국의 게임 개발자들과 게임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미래의 전설 같은 게임을 아예 그 IP를 사다가 중국에서 대히트를 시키는 등 상당히 큰 이제 게임의 가능성을 보고 여기에 그들은 그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게임 개발자라든지 아예 개발사들까지도 이제 중국으로 전부 다 영입을 하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상해라든지 뭐 북경 인근에는 한국 개발 그 기업들을 센터로 크게 지원하는 이런 것 같은 파격적인 지원들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중국에서 이른바 문화공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 문화공정이라는 거는 동북공정, 뭐 문화공정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국 같은 주변 나라에 있는 문화들을 다 중국의 메인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게임을 잘 만들어? 그러면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본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화공정에 이제 한복이라든지 한국의 뭐 한식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중국 문화로 이제 편입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요. 최근에 히트했던 뭐 흑백요리사 같은 경우도 중국 그 저기 시청자들이 막 댓글을 달아서 왜 중국 음식을 갖다 한국 음식이냐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인식들이 사실은 2010년도 부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러다가 그들의 노력은 이른바 문화공정 노력은 훨씬 더 교묘해지는 거죠. 이른바 뭐 사드 사태로 인해서 이제 한한령이 2016년께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을 벌였냐면 아예 한국 게임들은 아예 판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 기간이 한 5, 6년 정도까지 가요. 그러다 보면서 뭐냐면은 한국 게임들은 웬만한 게임들은 기존에 이제 판호 받은 게임들 외에는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중국 내에서 와신 상담하여 야 우리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콘솔 게임까지도 한번 장악을 해보자라는 노력의 산물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이제 2020년대 이후에는 뭐 원신이라든지 뭐 붕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게임들이 대작 오픈월드 게임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 게 이러한 어떤 철저한 관주도의 그 문화공정의 일환으로 시작은 됐고 이제 관에서 주도했지만 이제 기업들도 적극적인 어떤 지원을 해줘서 지금의 이런 트리플 A급 콘솔 게임이 등장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제 쉽지 않은 질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게임 엔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게임을 좀 잘 만들게 해주는 어떤 자동차 엔진 같은 게임 엔진, 그 중에 이제 언리얼 엔진도 그렇고 뭐 유니티라는 엔진도 있는데 이 게임이 이제 언리얼 엔진의 덕을 많이 봤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게임 엔진의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는 표현이 사실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콘텐츠의 연출 완성도 부분에서는 50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개발진들이 탁월한 문해력을 지닌 아주
고퀄리티의 어떤 연출을 해낼 수 있었던 어찌 보면은 굉장히 집중력이 높은 그런 개발자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 50만을 보고 한국의 수준을 뭐 뛰어넘었다 뭐 이렇게 예단하기는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게임 엔진 기술력이 원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에 더하여 이제 챗GPT로 포함되는 생성형 AI 기술들도 너무 좋아져서 어떤 뭐 코딩에서 주는 그 기술적 장벽은 조금 완화되어서 국가 간의 어떤 기술의 평준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뭐 50 이게 뭐 2천만 장 정도는 지금 무난히 아마 돌파를 했을 거고 연말까지 가면은 뭐 그 이상 갈 거다 하는 그런 이제 예측을 합니다만 일본이나 이제 미국의 콘솔 게임들 잘 팔리는 건 뭐 억장, 1억 장 팔리는 게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또 기우일 수도 있다. 왜냐? 콘솔 게임이 최근에는 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대로 그 이른바 퍼스트 파티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 콘솔 홀더들이죠. 이제 엑스박스라든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드는 소니, 뭐 MS, 닌텐도의 그 게임기만의 고유의 특성들을 예전만 못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성능 좋은 PC에다가 컨트롤러를 이제 엑스박스 컨트롤러나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를 장착을 하면 콘솔에서 느끼던 게임감을 느낄 수도 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팀이라는 그 이제 판매 사이트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른바 크로스 플랫폼이 가능한 정도로 좀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놀라웠던 거는 콘솔이 지원을 하는데 이런 정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만은 틀림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죠. 뭐 14억인지 15억인지도 사실은 알려지지 않을 정도고 14억 인구의 이제 뭐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14억 인구의 80%가 인터넷이 보급됐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11억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이들 중에 절반 정도 이상이 게임을 즐긴다고 해요. 근데 중국의 어떤 문화 수준들이 계속 높아지고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인터넷 그 스피드가 계속 높아진다고 한다면 10억 명 이상 넘어가는 그거는 시간 문제다. 그리고 또 더욱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좀 부럽기도 한 부분인데요. 중국 대륙이 굉장히 광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뭐 4, 50배 정도에 달하는 그 광활한 대륙의 구석구석에 있는 전승 신화, 그러니까 게임에 아주 굉장히 유리한 소재들이 많다라는 부분에서 중국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굉장히 저는 뭐 중국과의 어떤 콜라보라든지 연계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R&D 개발 같은 것도 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